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2023 시즌의 폼을 되찾으며 맥스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은 자신들의 건재함을 알렸지만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였고, 심지어 맥라렌은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우승과 더블 포디움을 한다면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도 베르스타펜은 선두인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94점 차이로 3등이었기에 남은 8번의 그랑프리에서 피아스트리를 따라잡는 건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은 다시 한번 로우드래그 셋업이 유효한 바쿠 스트릿 서킷에서 열린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시즌 6번째 폴포지션과 4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했고, 까다로운 퀄리파잉에서 부진했던 피아스트리는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스타트 실수를 범했고 첫 번째 랩이 끝나기도 전 사고를 내고 리타이어하며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이탈리아에 이어 다시 한번 폴포지션, 패스티스트 랩, 그랑프리 우승, 그리고 모든 랩을 선두로 달리며 커리어 6번째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고, 이탈리아 그랑프리에 이어 2연승을 기록하며 쉽게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2등으로 이번 시즌 7번째 포디움에 올랐고, 이번 시즌 윌리엄스로 이적해 새로운 팀과 차에 적응하는 동안 팀메이트인 알렉산더 알본에게 시즌 내내 밀려있던 카를로스 사인즈가 3등으로 메인 레이스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그랑프리에서 2017 시즌 랜스 스트롤의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포디움 이후 8년 만에 첫 포디움을 윌리엄스에게 선물했습니다. 홈 그랑프리인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부진하며 토토울프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들었던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가 4등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고, 레이싱불스의 리암 로슨이 다사다난했던 이번 시즌 최고 성적인 5등을, 로슨의 시트를 차지한 레드불의 유키 츠노다 역시 레드불 소속으로 기록한 최고 성적인 6등에 올랐습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 2등을 달리고 있던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는 팀메이트인 피아스트리가 리타이어한 틈을 타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에서 크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퀄리파잉에서 트랙 포지션을 잘못 선택했고 메인 레이스에서의 잔실수, 그리고 느린 피트스톱으로 손해를 보며 7등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이 8등, 샤를이 9등으로 레이스를 완주하며 페라리는 더블 포인트를 차지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고, 이번 시즌 루키들 중 가장 안정감 있는 레이스 운영을 해온 레이싱불스의 아이작 하자가 10등으로 마지막 포인트 한 점을 획득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의 팀들은 까다로운 바쿠 스트릿 서킷에 맞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페라리와 레이싱 불스는 아제르바이잔을 위한 브레이크 덕트 업그레이드를 준비했고, 레드불은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도입한 신형 플로어를 다시 한번 바쿠에서 사용했고, 메르세데스는 새로운 프런트윙을 준비했습니다. 맥라렌, 에스턴 마틴, 알핀, 하스, 윌리엄스와 자우버는 업그레이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드라이버들이 F1 캘린더에서 가장 위험한 레이스라고 평가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열리는 바쿠 스트릿 서킷은 매우 긴 메인 스트레이트와 갑자기 좁아지는 트랙 폭, 까다로운 오르막길에서 벽과 불과 몇 센치 간격을 두고 돌아야 하는 코너들 등등 완벽한 날씨와 노면 상태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서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아제르바이잔은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에 걸맞는 변덕스러운 바람들로 드라이버들을 괴롭혔고, 간간히 비까지 내리면서 노면마저 미끄러웠기에 퀄리파잉에서 무려 6번의 레드 플래그가 발동되었습니다. 윌리엄스의 알렉산더 알본이 Q1 첫 번째 랩 1번 코너에서 사고를 냈고, Q1에서 자우버의 니코 힐켄베르크가 4번 코너에서 텍프로 장벽과 부딪히며 차의 노지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4번 코너에서 알핀의 프랑코 콜라핀토가 사고를 내며 탈락했고, Q2에서는 하스의 올리버 베어맨이 2번 코너에서 생각보다 적은 임팩트로 벽에 부딪혔지만 서스펜션에 문제가 생겨 멈춰야 했습니다. 이미 바쿠에서 가장 유명한 사고를 기록하며 밈으로 여러 번 만들어진 샤를이 Q3에서 가장 위험한 15번 코너에서 사고를 내고 레드 플래그를 발동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내내 큰 실수 없이 평정심을 유지해온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Q3 종료 4분을 남겨놓고 3번 코너에서 크게 사고를 내고 레드 플래그를 발동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아스트리는 메인 레이스를 위해 샤시를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사고와 레드 플래그 덕분에 퀄리파잉은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고, 몇몇 드라이버들은 리듬이 깨져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메르세데스의 루키인 키미 안토넬리는 다른 드라이버들의 사고를 중계 화면을 통해 보면 평정심이 깨질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퀄리파잉에서 일어난 사고들에 대해 안토넬리는 그 누구라도 벽에 부딪혀 사고를 내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그 장면을 목격하면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고 노면이나 바람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쓸데없는 고민을 더 하게 되기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세션 도중 다른 드라이버들의 주행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걸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오늘은 다행히 사고를 내지 않았고 퀄리파잉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열리기 전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베르스타펜은 아직도 충분히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우승할 수 있기에 경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이 스텔라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되물었을 때 스텔라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 답변을 대문자로 꼭 기사에 써주길 부탁한다. 베르스타펜이 어떤 드라이버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4년간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우승하고 그는 빠른 차를 타고 있다. 특히 캘린더에서 맥라렌의 약점이 강조되는 레이스들이 몰려있는 시점이기에 더욱더 경계해야 한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서로 경쟁하고 있기에 획득할 수 있는 최대 포인트를 매번 가져갈 수가 없고 서로의 포인트를 뺏어올 것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팀 오더를 통해 한 명을 밀어줄 생각은 없다.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은 충분히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베르스타펜이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는 와중에 다음 시즌 베르스타펜의 팀메이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레드불의 고문인 헬무트 마르코가 인터뷰에서 멕시코 그랑프리가 끝난 후 결정을 내릴 것이란 말을 한 가운데 이번 시즌 레드불로 승격해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츠노다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기정사실화되었고 레이싱 불스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포디움에 오른 아이작 하자가 다음 시즌 레드불 시트에 앉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자는 2026 시즌은 모든 팀들이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기에 좀 다를 거라 생각한다. 레드불의 세컨카가 베르스타펜의 차와 다르다는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모두 다 동일한 차를 탈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오히려 새로운 팀에 적응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라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랑프리 주말 시작부터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피아스트리는 FP1에서는 파워 유닛 문제로 세션 대부분을 달리지 못했고 FP2에서는 15번 코너에서 벽과 부딪히며 부진했습니다. 결국 퀄리파잉에서 사고를 내며 9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출발한 피아스트리는 부정 출발로 급하게 차를 멈춰 세워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시동이 꺼지지 않게 안티스톨이 작동하면서 스타트와 동시에 20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번 코너에서 락업하며 벽과 부딪혀 리타이어했고 34 그랑프리 동안 이어져 온 연속 포인트 획득 기록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스튜어드들은 피아스트리가 부정 출발로 이득을 챙기지 않았고 뒤에서 출발한 차들을 막아서면 진로방해도 하지 않았기에 5초 페널티를 다음 그랑프리인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그리드 강등 페널티로 적용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말 부진에 대해 피아스트리는 평소와는 마음가짐이 달랐다거나 집중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핑계를 대면 조금 더 이 문제를 외면하기 쉽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그랑프리 주말이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가 너무 많았을 뿐이다. 모든 세션이 매끄럽지 못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음 그랑프리에서는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전 윌리엄스의 카를로스 사인즈는 이번 시즌 31점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그치며 70점을 기록한 팀메이트인 알본에게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서 사고와 접촉에 휘말리며 반등이 필요했던 사인즈는 퀄리파잉에서 2번 그리드를 차지했고 레이스 내내 순위를 유지했지만 러셀과 메르세데스의 페이스와 공격적인 오버컷 작전으로 인해 3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사인즈는 순위를 끝까지 지켜내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포디움을 까다로웠던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차지하며 자신을 선택한 윌리엄스와 윌리엄스를 선택한 본인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사인즈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내 커리어 첫 포디움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결과이고 이번 시즌 내내 팀은 매우 열심히 노력했기에 우리가 충분히 빠르다는 걸 증명할 자격이 있었다. 팀의 모두가 서로를 믿고 뭉친다면 꽤 특별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게 완벽했던 레이스였고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팀들을 상대로 이겼기에 더 특별하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번의 그랑프리 동안 운이 없었고 여러 일들이 있어서 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왜 그런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인생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말 내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던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은 목요일 미디어데이에 불참했고 레이스 직전 드라이버 퍼레이드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힘든 주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포디움을 차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안토넬리보다 타이어 작전에서 우위를 가져간 러셀은 팀오더를 통해 앞으로 나오며 첫 번째 타이어 세트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가 사인즈를 상대로 완벽한 오버컷 작전을 성공시키며 2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았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러셀은 체커 플래그가 매우 반가웠다. 다행히 오늘은 금요일이나 토요일보다 그나마 몸 상태가 조금 괜찮았지만 빨리 쉬고 싶다.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고 우리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페라리를 추월하는 게 목표이기에 오늘 그들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퀄리파잉에서 트랙 포지션을 잘못 선택하며 까다로운 노면에서 페이스를 찾지 못했던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는 7번 그리드에서 메인 레이스를 시작해 7등으로 레이스를 완주하며 피아스트리와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 격차를 더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레이스 후반, 맥라렌은 이탈리아 그랑프리에 이어 다시 한번 피트스톱에서 실수를 범했고 노리스는 4.1초의 피트스톱 시간을 기록하며 로슨과 샤를에게 뒤처진 채로 레이스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리스는 딱히 피트스톱 실수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약 피트스톱만이 유일한 문제였다면 이번 시즌 우승을 하지 못한 그랑프리는 다 비슷한 문제로 기회를 놓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던 신경 쓰지 않는다. 퀄리파잉에서 조금 더 잘했어야 했고 Q3 마지막 타임드랩을 제일 먼저 달린 건 명백한 실수였다. 아마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오늘은 차의 페이스를 전부 다 끌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차의 페이스가 부족했다. 차가 느리다는 건 아니지만 추월할 만큼의 페이스가 부족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지만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 격차가 꽤 크고 상대는 굉장한 드라이버이기에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이스 후반 페라리는 티모도로 샤를에게 해밀턴을 앞으로 보내주라는 지시를 했고 해밀턴이 만약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랩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순위를 다시 돌려받을 거라는 말을 했지만 해밀턴과 엔지니어의 소통 오류로 샤를은 9등으로 해밀턴은 8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해프닝을 포함한 소소한 이야기거리들이 많았지만 전체적인 레이스는 생각보다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2023 시즌 이후 처음으로 그랑프리 2연승에 성공한 베르스타펜이 과연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진 싱가포르에서도 이 폼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들의 장점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싱가포르에서 맥라렌이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